오늘 영상은 스웨덴에서 한국 주식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웨덴에 사시면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한국에 계시면서 스웨덴에 사는 한국인들은 어떤 경로로 주식들을 살 수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웨덴의 한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사고 싶은 주식 삼성전자를 써봅니다. 찾는 정보가 없다고 나오네요. 잉엔 트래프. 또 제가 사고 싶은 한국 주식 네이버를 써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찾는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자료 검색을 해봅니다. 카카오. 역시 제가 사고 싶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주식 카테고리 아래에서는 한국 주식 카카오가 검색이 되질 않고 다른 카테고리 Certificate 아래에 카카오가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는 그 한국 주식 카카오가 아닙니다. 개별 종목을 쓰기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려고 코리아를 다시 써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주식, 한국전력 주식이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 앞에 태극기 대신에 미국 국기가 있어서 이것은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전력 주식이라 제가 찾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서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다우존스 대한민국 인덱스. 이것 역시 주식이 아니네요. 좀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해 South Korea를 써봅니다. 아까 코리아를 썼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인덱스 아래에 나와 있는 까만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상장 지수 펀드, ETF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스웨덴 말로는 Börshandlade fonder, 즉 상장 지수된 펀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South Korea 불 3 곱하기 그리고 그 다음 검색이 된 것이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ETF는 펀드는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불 3 곱하기 한국말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3 곱하기 하면 3배, 3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스웨덴 말로는 헤브스동이란 단어를 씁니다. 즉 3 곱하기 즉 트레헤브스동 즉 이 말은 헤브스동의 뜻이 바로 지렛대라는 뜻인데 3헤브스동 3지렛대라는 뜻은 수익이 나면 3배의 수익률을 나는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3배의 손실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클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커지겠지만 역시 이 손실률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역시 스킵을 하고 iShares MSCI South Korea ETF를 나중에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란에 들어가서 다시 코리아를 써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코리아 ETF가 꽤 많이 검색이 됩니다. 스웨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한국 ETF는 독일 ETF 3개, 그리고 프랑스 거 하나, 스웨덴 것 하나, 미국 거 2개가 나옵니다. ETF의 장점은 펀드이긴 하지만 주식처럼 매도와 매수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있고 또 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ETF를 사게 되면 그 지수 구성 종목 전체를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좋은 한국 ETF를 찾아서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Shares MSCI South Korea ETF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7월 17일 현재 날짜로 0.88% 수익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올 3월 20일을 중심으로 ETF 가격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한 게 보입니다. 또 1년 전체의 수익률로 볼 때 마이너스 4.45% 하락한 것이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한국은 수익 증가율일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수익 하락률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스웨덴은 색깔 표시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 회사는 블랙락으로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로 미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MSCI는 MSCI 회사로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은 주식, 채권, 헤지펀드 지수들, 그리고 세계 자본 및 국제 지수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패시브 투자의 근간이 되었죠. 예를 들어 인덱스 투자, ETF 투자들. iShares MSCI South Korea ETF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짧게 EWY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됩니다. 자산 규모는 45억 4,616만 달러, 총 보유 종목 개수도 107개입니다. 즉 그러니까 EWY는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iShares MSCI South Korea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WY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현대자동차, NC소프트, 현대모비스. 즉 EWY는 그야말로 한국 코스피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ETF를 제 장바구니에 담아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웨덴에서 살 수 있는 한국 ETF, Extractors MSCI 한국 ETF입니다. 그런데 별로 자료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1헵스톤, 그러니까 수익률과 손실률은 배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 곱하기로 계산이 되고 역시 추종하는 지수는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이 ETF가 만들어진 년도는 2010년이네요.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 제가 그러면 여기 PDF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ETF에 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PDF 링크를 눌렀더니 이 화면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스웨덴에서 살 수 있는 한국 ETF의 보유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EWY가 보유했던 종목과 스웨덴에서 살 수 있는 한국 ETF의 보유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따라오고 네이버가 들어가지만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 우선주고 스웨덴에서 살 수 있는 한국 ETF에 들어가고 그 대신 iShares의 현대모비스는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ETF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NC소프트, 현대자동차가 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평가하는 투자할 가치가 아주 높은 한국 주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를 살펴보았는데 그다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저는 다시 코리아 펀드를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다시 코리아 펀드를 검색해 봅니다. 미래 에셋 코리아 펀드, JPM 코리아 펀드, 그리고 인베스코 코리아 펀드 이 세 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스웨덴에서 살 수 있는 코리아 펀드는 모두
주식형 펀드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펀드에 비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채권의 양보다. 먼저 미래 에셋 코리아 펀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쿼티 다음에 A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수수료 지불 방식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일명 클래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A가 들어가 있으면 펀드 가입할 때 수수료 일부를 미리 내고 들어가는 펀드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B가 들어가면 펀드 환매 시 수수료를 낸다 라는 의미이며, 여기에 C가 들어가면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내지는 않지만 환매할 때 지불하는 총 보수가 큰 편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A, B, C 이런 클래스를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A가 맨 먼저 나오니까,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수수료를 먼저 일부 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에 B가 들어간 펀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펀드를 봤을 때 지금까지 A나 C는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뭐 A, R 뭐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있지만 B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네요. 이 A와 C 이 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익률은 별로 크지 않은데 만약에 수수료가 너무 크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이런 작은 투자자들은 이 수수료를 웬만하면 적게 내려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1년 미만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C 클래스 펀드가 유리하고, 2년 이상의 투자, 3년 이상 좀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갈 때는 A 클래스 펀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A 클래스는 항상 돈을 1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수료는 일부 떼고 투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환매를 하게 된다면 이미 애초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C 클래스로 투자했던 펀드보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A가 괜찮고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이다 이럴 경우에는 C가 그나마 좀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USD, US 달러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이 펀드를 사고 팔 때 사용되는 통화가 미국 달러이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펀드에는 SEK, 즉 스웨덴 크루나로 사고 파는 것, 이런 펀드도 또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맨 아랫부분에 5년, 3년, 1년, 3개월 아래에 수익률, 손실률이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거 수익률을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빨강 색깔이네요. 미래에셋 한국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연 제일 큰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자동차, 코엠베, KMW. 저에게는 좀 낯선 회사인데 아마 이 기업은 5G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현대모비스, KB 파이낸셜 그룹, 그러니까 KB은행, SK텔레콤, 그리고 호텔신라가 보입니다. 이 펀드 역시 제가 제 장바구니에 킵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인베스코 코리아 주식형 펀드. 인베스코는 미국 4대 ETF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락, 방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미국 4대 ETF 운용사들 중 블랙락과 인베스코만 한국 펀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인베스코 코리아 펀드의 보유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단연코 제1위,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NC소프트가 세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미래에셋과 비교해 볼 때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오뚜기, 아모레, 한전, SK텔레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펀드 역시 제가 제 장바구니에 담아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 한국 펀드를 보겠습니다. 맨 아래 제가 만들어 놓은 빨간 상자를 보니까 미래에셋 인베스코 그리고 JPM 이 세 가지 펀드들 중에 JP모건 한국 펀드가 제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를 살 때 수수료 그리고 수익률, 펀드 매니저를 눈여겨보는 편인데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고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언제 이 펀드 팀에 합류가 되었고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미래에셋, 인베스코, JPM 이 세 가지 펀드 중에 JPM이 그나마 수수료가 제일 낮은 편이었고 역시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가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이 JP모건 펀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JP모건에 대해 알고 싶어서 JP모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한국 주식형 펀드는 모닝스타 레이팅에서 별 4개를 받았고 또 에셋 트리플 A 어워즈까지 받았네요. 또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여기 녹색의 선들이 코스피 지수를 보여준 것이라면 JPM의 한국 펀드의 성적, 퍼포먼스는 코스피 지수보다 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이것이 약간 특이한 점이었고요. 2위로 삼성전자 그리고 세 번째 네이버, 현대자동차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S오일, 한전, SK텔레콤, KB은행 그리고 현대모비스. 물론 더 많은 보유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살펴본 것은 1위에서 10위까지의 보유 종목들이었습니다.